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부모 위력의 두 번째는 이제 정전에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제 자력을 얻을 때까지 교육시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자력을 얻을 때까지. 제가 이제 그런 말 했는데 아까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제일 늦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늦게 이제 창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고등동물일수록 불완전하게 태어난다. 가장 고등동물일수록 불완전하게 태어난다. 그다음에 하등동물일수록 완전하게 태어나버린다. 하등동물들은 아주 완전하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저런 거 보면은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날 때부터 다 뻘뻘 걸어 다니고 다 하잖아요. 다 하지만도 사람은 못 그러잖아요. 못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 보호의 기간이요. 이 교육과 보호의 기간이 가장 길다. 가장 길어요. 지금 인간이요. 사람이 말입니다. 가장 길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일 긴 것이 이제 인간인데, 이 보호와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요, 인간으로서의 활동, 자력, 이것을 말이죠,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육과 보호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말이죠, 부모님이 베푸는 이제 이런 그 활동들을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활동과 자력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게 이제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육아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육아 문제라고 합니다. 육아 문제.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요새는요, 이 할머니 세대도 있잖아요. 할머니 세대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맞죠? 할머니 세대는요, 이중 부담을 갖고 있어요. 자, 자기 자녀 키웠죠. 근데 손자녀도 지금 다 누가 키우는가 하면요, 거의 다 할머니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말입니다. 세대 간의 노동력의 문제가 생긴다니까. 육아 문제 때문에 세대 간의 노동력,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대 간에 노동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육아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돈이 안 벌리는 노동 아닙니까? 돈이 안 벌리는 노동이죠. 육아는요. 아이 키우는 것은요. 돈 안 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 안 벌리는 이 노동력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돈이 벌리게 되죠. 돈이 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노동력의 질적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질적 차이 때문에 말입니다. 노동력의 질적 차이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등장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하면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전망포함에 보면 앞으로 타가수가 생겨가고 어떻게 된다 다 얘기하셨죠?
다 여기 전망포에 대종경 전망포에 보면 앞으로 세상 오는 세상을 다 정리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전망포에서 제시해 주신 그 본문 말씀들은 말입니다. 지금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거다. 전망포의 내용들이 말이죠. 맞죠? 그렇게 제시합니다. 자,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 그래서 이제 저도 질부가 있거든요. 질부가 있는데 어머니 제사 지내러 잘 못 와요. 그 왜 못 온다냐? 그런 게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제사에 시어머니 시아버니 제사에 말이죠.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못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노동력의 문제가 지금 생겨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면요.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말이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우선돼야 되나. 우선되는 가치관이 형성돼야 된다 이 말이죠. 가치관은 형성이에요. 이 가치관이 흔들리니까요. 흔들리니까 이것이 뭔가면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요. 이 부모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가치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는 이 가치관, 혈연의 관계.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인연 중에서는 제일 좋은 인연이 뭔 인연이라고 그러죠? 법연이라고 그러죠. 말로 쉽게 법연 그럽니다. 우리가 쉽게요. 쉽게 법연이라고 그래요. 자, 법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돼요. 그 법연 이전에 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선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양육을 이제 해주는 이런 이제 언어를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입장이 되고,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이 이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가치관이 이제 혈연이라는 가치관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다 짚고 우리가 법연도 우리가 따독거리고 중요하게 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원의 그것은 양육과 보호해 주신 은혜,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은혜였어요. 세 번째 이제 피언의 내역으로서는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 일원으로 키워주신 은혜, 의무와 책임을 가르친다. 이걸 가르쳐 주신 은혜다.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내보냈다. 참 저는요 이 대목을 보고요. 자, 우리 저 부모님한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부모님 생각나시죠?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른 부모님 생각나. 이 지금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친다. 이것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요. 이게 꼭 교육, 돈, 사교육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절대로요. 이걸로 해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되느냐? 가정 자체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 가정이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의 자녀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인격의 틀이 형성되는 거다. 인격의 틀이 형성된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평생교육의 시대라 그럽니다. 평생교육의 시대예요. 자, 평생교육의 시대인데 제가요 이사장 할 때 디지털 대학에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가장 고령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학 교수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대학 교수의 퇴직 연령이 얼마인가 하면 65세입니다. 그래서 65세에 퇴직을 하고 2, 3년 놀다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학식에서 가장 고령자가 입학했다고 그 사람께 상장을 줬어요. 하여간 그냥 상 받고 싱글벙글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평생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웁니다. 계속 배워. 제가요 원불교 교단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 교전 정전 있죠. 우리 교전 원불교 교서 있죠. 이 교서를요 평생 지금까지 말입니다. 손에 놓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맨날 교전 보잖아요. 교전 보고 강의 준비하잖아요.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냥 강의가 되는지 압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면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전을 항상 가지고. 그리고요, 다른 책을 보더라도요, 뭐와 딱딱 연결되는가 하면요, 우리 교리와 연결시켜요. 자, 이거는 나중에 말이죠. 사회할 때 제가 얘기를 하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고. 나는요, 교화하러 교당에 나갔잖아요. 교화를 하러요. 교당을 나갔는데, 내가 공부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당에 딱 교무로 나가니까 공부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살 때는요, 학생들을 맨날 가르쳤잖아요. 제가 매일 말입니다. 아침마다 학교 9시 가기 전에 말이죠. 30분씩 40분씩 학생들 4, 50명 모아놓고요. 강당에서 계속 정전 강의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당을 나가니까 학생들이 없잖아. 그러고는 교당에는 말이죠. 이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하니까요. 야, 이거 공부 못하겠다. 내가 생각. 근데요. 그러니까 다 그 길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요. 6, 7 이때 되면요. 교화가 조금, 교당 교화가 행사가 6일 대제 끝나고 나면은 행사가 거의 끝나죠. 그래갖고 교당이 좀 한가해져요. 이 한가해질 때 말입니다. 교우님들을 모아가지고 교화 역량 개발해갖고 돈을 말이죠.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1년에 말이죠. 제가요. 10강좌씩을요. 아침 처음에 제가 60분간 정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인사, 유명 인사를 모시다가 90분 강의하고 매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교화 현장에서도 제가 정전 손에 놓고 안 살았죠? 들고 살았죠? 계속 들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정전을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배우는데 이게 평생교육인데요. 평생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한번 문자 하나 쓸까요? 평생교육이 불여 초년 10년 교육이라. 뭔 말입니까? 평생교육이 불여 같지 않아. 뭐 같지 않아? 초년 10년 교육. 초년 10년 교육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틀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평생을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요. 정말로 부모가 중요하고요. 혈연이 중요하고. 그대로 자식은요. 이게 어릴 때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받은 부모의 상처는요. 평생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못 고쳐요. 그거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평생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 부모원을 말씀하셨어요. 확실하죠? 부모원을 왜 말씀하십니까? 자, 인격의 틀이 되는데요. 초년 10년 교육이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초년 10년 교육이 불여 태종 10개월 교육이라. 뭔 말입니까? 예? 야, 갖지 못하다. 태교. 어머니 뱃속에서 태교. 이게 말입니다. 그게 대종경에도 나오잖아요. 임신한 여자분을 교도를 배우면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초행을 어떻게 하시고 대종경 쭉 나오죠.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부탁하셨다 그랬죠. 그게 태교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씀씀이가 말이죠.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미쳐간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사회교육의 가장 원조는 어딘가 하면요.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입니다. 대구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이거는 지금 멀어서 지금 잘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예전에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대구대학이 그 뭔가 사회교육대학이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사회교육만 하는 대학이 대구에서 그게 전문 학교가 대학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 이름을 사회교육대학 그랬어요. 그 사회교육대학이 뭐로 합쳐졌는가 하면 대구대학이 될 때 대구대학으로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의 사회복지 이런 교육의 말이죠. 원조는 어디냐? 대구대학이에요. 박사를 해도 거기 가서 박사를 따야지 이게 제대로 된 박사를 학위를 받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럴 정도로 대구대학이 지금 사회교육의 선구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자, 근데 거기서 나온 친구가 대구 교당 우리 후배가 하는 뭔가 하면 전라북도에 왔어요. 와가지고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대구에 살다가 보니까 전라북도에 오니까는요. 선배가 내가 하나 있다고 저한테 이제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찾아와서 이 친구가 해준 저한테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부모님이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야를 좀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자꾸 우니까는 야를 좀 울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근데 어떨 때 우는가 하면 바깥에 소음이 생기고 말이 생기고 떠들고 소음이 생기면 더 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를 좀 안 울게 치료를 해달라.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이죠. 가에 가졌을 때 어머니가 어쨌는가에 대한 내력을 쭉 물어갖고 들었어요. 그 이제 임신했을 때의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다 들었다. 자,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야를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아를 가졌대요.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버렸다네요. 근데 그 타고 가는 남편이 될 사람이 타고 가는 그 비행기를 보고 이 어머니가 한없이 울었대요. 눈물 흘리고 울었대요. 그런데 알을 낳으니까는 야, 이놈이 운다니까요.
그거 왜 웁니까? 어머니가 울어서 그러잖아요. 자, 그 얘기를 듣고는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 이걸 고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에 유리창 모든 문을 말이죠. 스티로폴로 다 그냥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져 버리죠. 그 속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니까는요,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더랍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 있다가 한절을 있다가는 스티로폴을 10cm 정도 떼냈어요. 빛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도 안 울더래요. 또 열흘 있다가 또 10cm 정도 또 떼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외계의 소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기간을 스티로폴로 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 치료의 방법을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좋죠? 대단하죠? 자, 태중 10개월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태중 10개월 교육 중요합니다. 태중 10개월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문자를 쓰면은요, 태중 10개월 교육이 불여 영가 49일 정성이라. 뭔 말입니까? 태중 10개월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영가로 있을 때의 49일 정성, 그것만 갖지 못하다. 49일 정성이 제일 가는 정성이다. 자, 우리가 열반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석을 하면서 하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영가가 가는 길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영가 있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설을 가지고 말이죠. 대종사님의 법설을 가지고 영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지 마라, 엉뚱한 데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천도법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영가가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다. 맞죠? 내비게이션이에요. 확실하게 내비게이션. 내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다. 이 부모가요, 굉장히 이 인격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했는데 다 이게 뭔가 다 인격의 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부모가 가족들이 어떻게 해주는가, 그것도 그 영가의 인격의 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인격의 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초년에 어릴 때 말이죠,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우리가 이걸 잘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말이죠 인격의 틀을 형성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돼야만이 말이죠. 근데요,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도인도요, 어디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돼 버린가 하면 특신급에서, 특신급 있죠? 특신급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돼 버린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상정급 가고 말 것인가, 항마에 갈 것인가, 출가에 갈 것인가, 그 틀이 말이죠, 특신급에서 여기서 결정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모의 가르침 말이죠. 이것은 말이죠, 꼭 우리가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심교, 행교, 음교, 음교 그랬죠? 음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심교, 행교, 은교, 음교. 그래서 음교는 섣불리 쓰지 말아라. 음교는요, 섣불리 쓰지 말아라. 알 수 없을 때 음교를 써라.
아버지는 대체로 뭔가 하면 엄교를 써야 돼요. 가끔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하잖아요. 하면은 아버지가 말입니다. 따끔하게 아이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니는 또 뭔가 하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역할이 말입니다. 같이 갈 때, 부부가 말입니다. 같이 갈 때 완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부모의 교육 중요하죠. 자, 이것을 태종사님께서는 이제 아주 강조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지고 살다 보면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서 일하게 되죠. 우리가 결국은요, 사회 구성원의 한 요소로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그렇게 인격의 형성이 틀 잡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역할은 이 조직 운영이에요. 결국은 조직 운영이요. 어째 여기 계신 분들 창타원님 조직 운영 잘 하시나요? 옥타원님. 자, 조직 운영. 참, 조직을 잡아야 합니다. 조직을 잡아야 돼요. 참, 우리가요, 리더자가 될수록요, 사람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된다. 시스템적 사고. 그래가지고요, 이 조직을 잡아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제 부모가 우리들께 이제 미치는 그 위력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온을 어떻게 할 거냐? 보온의 강령, 보온. 이제 부모 보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부모 보온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부모 보온의 첫째 조건은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아라 그랬어요. 아주 막연하죠?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아라. 아주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 막연하니까는 대종경에 이걸 물었죠. 왜 부모 보온 조항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으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으면은 그 빠짐없이 밟은 내가 말이죠, 내 이름이 빛나게 된다. 그래서 내 이름이 빛나면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뭔가 하면 근본적인 보온이 되는 거다. 부모에 대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입니다, 잘 커져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사회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그 사람 부모가 저 사람을 누가 낳냐? 누가 낳았단다. 그 부모가 빛나게 되는 것이거든. 부모에게 보온이 되는 것이거든. 이제 이것이 이제 쉬운 것이 아닌데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닌데, 그 자기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자기라 하는 인격을 통해서 부모를 우리가 드러내게 해준다.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그 부모를 드러내게 해준다. 그것이 이제 부모 보훈 조목에서 제일 첫째로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복량을 드리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육체의 복량을 드리라. 자, 육체 복량. 이거 요새 지금 이제 참 어렵죠? 제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육체의 복량 자리드리기도 어려워요. 요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아이고, 우리 교단도 지금 걱정이에요. 왜 걱정인지 압니까? 퇴임자는 많이 생기고요. 하고 원로원하고 수도원에 계속 사람 쌓여갑니다. 그거 다 교단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육체 복량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짐덩어리가 안 돼야 돼요. 내가 짐덩어리가 될까 봐 걱정이네요. 짐덩어리가 안 될 때, 적당할 때 그냥 멋지게 가버려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교단에 우리가 지금 그 부담을 덜어주는 일 아닙니까? 육체의 복량. 근데 이 육체의 복량이 지금은 말이죠, 막 뭔가 요양병원이 생겨가지고요, 제도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죠? 대주적으로. 돈 조금씩 주면요, 다 준다. 그 지난번에 우리 지금 원로원에 같이 있는 기가하는 분이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문상을 갔어요, 제가요. 전도에. 가니까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저 우리 지금 효도병원이죠. 효도병원. 저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것들인가 육체의 복량을 드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심지의 안락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복량을 잘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이에요, 말요. 근본은 뭔가 하면, 본은 뭔가 하면요, 이거에 심지의 안락을 드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재진회로 댕기고, 지방에 안 갑니까? 재진회로 댕기고 하잖아요. 재진회 때. 그 자녀들에게 제가 하는 부탁이, 계속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뭔가 하면요, 부모님의 종교를 잘 이어받는 것. 부모님의 종교를 잘 이어받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최대의 효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부모님의 종교를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잘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교에 얽매이고 하는 것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온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요, 성직자의 지망생이 줄어듭니다.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도요, 엄청나게 줄어든대요. 아주 줄어든대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성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는가 봐요. 근데 착각이죠. 저는요, 성직자가 되는 것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왔냐?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입니다, 성직자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수의사로 있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이런 대접 받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과 출신들은요, 금방 바닥이 나버려요. 이과 출신은요. 근데 문과 출신들은요, 갈수록 늙을수록 묘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 인생의 역정을 과정을 거쳐가고 스스로가 말입니다, 터득해가는 그 어떤 지혜 있죠. 이런 것들이 말이죠. 문과를 하는 사람은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말입니다, 더 고준한 강의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보세요. 아마 지금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요, 삼남 이녀를 낳았는데요. 삼남 이녀 중에서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 제일 잘하죠? 성직자가 되면 경쟁력이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부산에 가서 내가 이걸요,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니까요. 부산 교구장 가가지고요. 우리 경북대 후배들이 말입니다. 세관이에요. 부산 세관 있죠. 수출입 세관 하는데 한 200명이 세관에 취업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수출입하는데, 식품 수출입하는데 도장을 이제 수의사들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세관에서 지금 그거 도장 찍는 사람들이래. 그러면은 세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도 우리 동창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출신 중에서는 저보고 그래요. 네가 제일 출세했다. 제일 출세했다. 이게요, 이 심지의 안락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그냥 얘기할 때 부모님의 종교를 제대로 이어받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3대만 세대만 부모님의 종교가 잘 전해져 가지고 말이죠. 그 집에서 법사가 나오면은 나는 원불교의 명문가다 하는 간판을 걸어주자. 그 집에. 제가 부산에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재의 안락과 육체의 목량을 잘 드는 것. 세 번째는요.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봉양을 해라. 내 부모처럼 봉양을 해라. 자, 이게 쉽습니까? 타인 부모 봉양이에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봉양을 해라. 타인 부모 봉양인데, 집부모도 지가 못하는데 지금 세상에 말입니다. 누가 타인 부모를 이렇게 봉양을 지금 하겠습니까? 이번에 퇴임식을 하는데도 제가 말입니다. 몇 번 이제 골라가지고 돈을 봉수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라고 뭐 돈을 그렇게 챙겼느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이죠. 용돈 한 푼씩 드리는 것도 말이죠. 타인 부모,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꾸 무자력해지잖아요. 그 무자력해지는 그런 분들을 말이죠. 우리가 이제 봉양을 이제 잘 해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부모 보훈의 이제 이제 입니다. 자,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데면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해라.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해라. 이거 모두 해놓으셨습니까? 예, 해놨어요. 자,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해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교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당에서요. 그래서 교당에서 제가 이 영상을 했는데, 영묘전을 만들어 놨어요. 교당에다가요. 영묘전을 만들어 놓고, 교당에서 제를 지내잖아요. 제를 지내면은 제 지낼 동안에는 교전, 영묘전 그 위패들, 영묘전에 위패가 진설되죠. 그 사이다가 그 이제 영정을 이렇게 모셔놔요. 제 지금 49제 동안에는요. 이렇게 이제 영정을 모셔놓습니다. 나왔다가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녀들 보고 그걸 갖다가 그 영묘전에다 갖다가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7번을 갖다 놓잖아요. 7번을 갖다 놓으면은, 아, 우리 부모님 영상은 여기다 모시는구나 하는 것이 100이에요. 그러겠죠? 100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요, 양력 있죠?
양력도 말입니다. 그 양력을 한 번 양력 보고 하죠. 발인식 때 하고 종제 때 하죠. 그 양력 보고를 하는데 양력 보고를 한 번 하고는 끝내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양력을 영정 뒤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못 가져요, 이거요. 근데 그 양력을 뒤에다 붙여놓으면요, 영정가 돼버려서 영원하게 양력이 그대로 보관되겠죠? 제가 우리 백씨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대학까지 시키고 등록금 내주고 다 하신 분이 우리 백씨거든요. 자, 이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김천교당에서 제를 열죠. 49제를 드렸어요. 49제를 드리고 양력을 내가 우리 백씨 형님 양력을 쫙 제가 썼거든. 써가지고 제가 큰 조카한테다가 양력을 딱 줬어요. 너 아버지 이력서다. 저 아버지 이력서다. 그게 이제 내가 그걸 줬거든요. 근데 이놈이 지금 갖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안 갖고 있을 거야.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요.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해라.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걸 뭐로 했는가 하면 영상은 안 하더라도 예전 사람은 역사는 뭐로 했습니까? 족보로 했어요. 예. 족보로 가지고. 근데 족보 없는 짓도 많죠. 근데 제 족보에 말입니다. 제 이름이 이성택이에요. 우리 집에 뭐 몇 대 손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이력을 다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써주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내 이력서를. 내가 대통령 고문도 하고 통일 고문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말이죠. 특별 수행으로도 가고 이런 것들도 족보에 다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내 이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내 이력이 화려하지. 엄청나죠. 아마 우리 집안에서는 나만치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이력을 말입니다. 다 사장시켜 버리면은요 말이죠. 자, 이 역사와 영상은요, 부모 보훈에서는요 제대로 우리가 역사와 영상을 우리가 보관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에 대한 우리가 보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 보훈을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부모 보훈 전체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훈을 어떻게 할 거냐? 부모 보훈을 어떻게 하냐? 자, 무자력자 보호예요. 무자력자 보호자.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부모로부터 자력이 없을 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무자력한 사람, 타인의 부모라도 말이죠. 무자력할 때, 무자력자, 그런 무자력자를 잘 보호해 주거라. 이것이 말이죠. 부모원 전체를 우리가 그런 은혜에 보훈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이 말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글쎄요, 지금요, 부자들 말입니다. 부자들이 자기 돈 사회 환원을 못하죠? 그죠? 이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특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절대 부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사회적으로 환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안 건다 그러거든요. 외국은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법에 보면 말이죠.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니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할 만치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적으로 환원해라. 그러셨거든요. 사회적으로 환원해라. 자, 그래서 우리 원불교 이 부모 보훈의 이 결과, 노력, 이런 노력들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확산돼 나가도록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말이죠. 우리 원불교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모 보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모 보훈 우리가 참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이런 운동들을 옆으로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는데 모두 주역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